자료 혹시라도 없는 사람 다 확인은 했으니까 쉬운 거는 좀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몇 개 건드려 볼게. 자, 일단 19번 한번 봅시다. 19번 교월평가원 이렇게 생긴 건데 고3 거 있죠? 이거 2학년 거고 3학년 걸로 수열 문제 봅시다. 자,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게 모든 등차 수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요. 등차 수열이 단어가 딱 나오면 딱 세 가지가 출제 요소야. 자, 일단 첫 번째 꼴로 들어가면 이거는 킬러 문항입니다. A랑 D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A랑 D 찾는 거. 그 다음에 등차 중앙에 대한 문제.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차 중앙으로 최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합공식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들. 이 세 개밖에 없어. 합공식하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9번 같은 경우에는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표현이 되기를 이거는 근데 좀 고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홀짝에 대해서 얘네들을 나열을 하는 형태 문제는 몇 번 있었어. 자, 그리고 되게 그 평가원 문제가 관대한 게 이건 그냥 다 나열을 해도 되고 짝수를 집어넣거나 뭐 홀수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도 다 돼. 그래서 되게 관대한 문제입니다. 자, 나와 있는 조건이 B2가 그냥 오버하지 말고 그냥 풀게. 왜냐면 이거를 풀 때 되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특수한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구조가 예쁜 형태라서 뭐 머리를 쓰면은 쓸수록 이제 독특한 형태가 나와요. 근데 실전에서 너희들이 이걸 수능 시험장에서 이걸 구현을 하려면 막 이상한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이따가도 또 알려줄 거야. 그냥 요 조건과 요 조건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집중하시면 돼. 지금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모르잖아. 그래서 목적은 요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을 요 조건을 가지고 풀어내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B2라고 하는 애는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으면은 2를 집어넣은 거고 이게 홀수면은 짝수가 돼서 A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짝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떠갖고 이렇게 돼. 요거는 이제 등차 수열에서 기본적인 D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공차가 2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게 평가원의 특징인데 자, B3을 이제 찾아내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나열하면 A1 빼기 A2 더하기 A3이 돼요. 여기서 이제 등차 중앙이 보이면 좋은 거야. 등차 중앙. 요거. 그럼 얘가 A2가 딱 되면 돼. 그치? 그래서 A2랑 B7 가면은 A1, A2, A3, A4, A5, A6, A7. 그럼 요렇게랑 등차 중앙이 돼서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면은 2A4가 되니까 얘는 A4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하래요. A2랑 A4를 더하면은 2배의 A3이 되는 거지. 그게 0이 돼. 이렇게 해서 A3이 0인 걸 찾아내. 이러고 나면은 이제 D의 값을 가지고 D가 마이너스 아니면 2구나. 이걸 이용하면 모든 이제 수열이 다 나오는 거지. 이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막 써갖고 A 찾고 D 찾고 하는 건데 등차 중앙에 조금 집중하면은 이게 잘 보여.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구현할 거는 이제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마디 하려고 한 거고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훈아 이게 몇 번이 문제였지? 21번이었나?
이게 네. 뭔가가 숫자가 해설이 이상해서 21번은 뭔가 숫자가 이상하니까 무시하시고 어차피 비슷한 문제 많으니까 필요한 것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5번은 어때? 25번 아까 잠깐만 조구쌤이 25번은 이게 안 풀어온 사람이 많아갖고 이게 통계가 안 나오네. 25번이 없네. 25번은 뭐 그냥 잘 풀 수 있나 보다. 이건 넘어가고 29번 한번 봅시다. 29번도 이건 내가 진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멋진 풀이 같은 거 보지 마세요. 29번도 그 이제 유튜브 같은데 검색하면 이거 뭐 그냥 짧게 간단하게 푸는 방법들 있거든. 근데 그쪽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좌표 세팅해서 계산해. 그러면 돼. 이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거를 뭔가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풀려고 하면 수능날 막힐 거야. 수능날 안 될 거예요. 수능날 우연히 된다고 해도 그 한 문제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인생을 걸지 마시고 조금 더 본질적인 계산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돼. 이건 별거 안 돼. 자, 볼게. 29번. 자, 일단 첫 번째 지수 로그 함수가 동시에 등장하면 위치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위치 같으면은 분명히 대칭성하고 연결이 돼. 자, y는 2x랑 밑에 보시면 로그 2x가 나와요. 그러니까 y는 x에 분명히 대칭이 되는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a, n, b, n의 기울기는 3이고 그 다음에 a, n, b, n의 길이가 n 곱하기 루트씩. 여기까지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a, n, b, n을 지나는 원이 곡선 또 로그랑 만나서 x좌표준 큰 값을 xn. 자, 해봅시다.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함수가 2x가 지나가는데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bn이래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 길이가 루트 10n 루트 10n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이래. 기울기가 3이면 사실은 뭐 요런 게 다 노출이 된 거지. 이게 루트 10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n, 3n.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얘랑 얘의 대칭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y는 x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있는데 큰 L을 xn이라고 합니다. 이 결론은 뭐야? xn을 구하시오야. 그리고 xn을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을 구하래요. xn을 1번화해서 그냥 구하면 돼. 진짜 별거 없어.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평가원 수능에서는 이 좌표 세팅에 대해서도 되게 관대하게 내주기 때문에 어디부터 하면 된다? A부터 공략하시면 됩니다. 좌표를 A부터 순서대로 넣으시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거꾸로 푸는 방법도 있고 뭐 여기 비율 써갖고 뭐 이게 2니까 이렇게 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걸로 푸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계산을 해봐. 자, AN을 그냥 강하게 갑시다. A, 2에 A. 별거 없지? 그 다음에 BN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n만큼 갔으니까 a 더하기 n이 되고 그 다음에 2에 a 더하기 n이 되는데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 높이차가 3n이야. 이렇게 높이차가 3n. 그러면 여기에 2에 a 빼기로 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하자. 2에 a 더하기 3n이 2에 a 더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자, 관계식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잡는 거는 어느 정도 하겠지, 그치? 우리 뭐 방학 때 했으니까. 관계식을 잡고 나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xn이라고 하는 애는 과연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칭성이 이게 딱 보이면 돼. 어떻게 돼? 이 x의 좌표가 여기에 있는 y 좌표지. b의 y 좌표예요. 이게 bn의 y 좌표. 이렇게 됩니다. bn의 y 좌표. 그럼 얘는 여기 나와 있잖아.
2의 a 이렇게 분리를 할게. 계산을 해야 돼갖고 xn이 이렇게 된 거야. 아 근데 이게 별로지. a만 n으로 뭔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이게 n으로 표현된 식이어야 되고 이 a만 어떻게 n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연립을 하면 돼요. 어떻게? a n이라고 하는 애를 a의 n이라고 하는 애를 정리를 합니다. 2의 a 더하기 3n이 2의 a 2의 n 이쪽으로 넘겨서 나눠버려요. 3n 빼기 3n 3n 이제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최종적으로 나오는 애가 2의 n 곱하기 2n 빼기 1분의 3n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게. 자,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움직여주면 좋아요. xn 그리고 여기다 이제 1, 2, 3만 집어넣어서 더하면 돼.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거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원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관계식 하나만 딱 잡아내고 목적이 이게 y좌표, b의 y좌표였고 x좌표이긴 하지만 이게 y좌표에서 넘어온 대칭 값이고 얘네를 표현 하나로 만들자. 연립 상황이에요. 요걸 연습을 더 많이 해. 이렇게 좀 요령으로 풀지 마시고 이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좀 특수한 풀이들이 먹히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밀어가는 그 힘을 만드세요. 옆에 있는 문제들을 연습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39번 이런 거는 좀 쉬워서 넘어가고요. 43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진짜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강모 선생님이라고 고3 수업에서 되게 유명하신 그런 분이 있어요. 이 43번을 풀어주는데 이런 걸 알려줬대. 내가 학생이 질문해서 했는데 43번에 이런 항등식이 있어. 최고차가 1일 때 나도 외우지를 않아서 k 더하기 1이 2분의 k 더하기 2 빼기 fk 빼기 1 뭐 이런 식이 있대요. 그럼 수업 시간에 이걸 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수업을 들은 친구가 와서 이게 도대체 왜 성립하는지 나한테 물었거든.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냥 그걸 증명하면 돼. 근데 그러니까 수업의 방식이 그렇게 이상하게 가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제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 있잖아. 2k 빼기 8이고 2분의 f의 k 더하기 2 f의 k 라고 하는 애가 4k의 제곱 14k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글쎄 누군가는 이 식을 외우고 있어갖고 이걸 여기다 적용해갖고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전국에 몇 명은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한 0.01% 정도 되는 친구들은 얘를 가지고 풀어줘. 수업 시간에 이거를 알려주고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듯이 하는 거는 의미가 이게 뭐 수능에서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이제 수업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거 뭐 수능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 이전에 기출문제가 이런 게 하나 있었어. 어떤 거냐면 근데 진짜 이거 찾으려고 문제를 다 털어냈는데 아마 너희들도 기억이 날 수도 있어. fx가 2x 세제곱 빼기 2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 기출문제. 그 전에 있던 버전이야. 쉬운 버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면은 그냥 직선 그리고 3차 함수 그리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 얘랑 얘가 같아지는 이런 점이 생기거든. 이게 딱 접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fx가 직선하고 이 곡선 사이에서 이렇게 싹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이제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게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필 정수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등식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수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이 됐다면은 이걸 푸는 게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얘랑 얘가 같아지는 상황이 있는가에 대한 같은 질문이야.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풀면은 4k의 제곱에 12k 더하기 8 k 제곱에 3k 더하기 2는 0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게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이 값이 같아지니까 이 값이 이제 뭐 조인 정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왜냐면 극한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값이 하나로 결정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 빼기 f에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집어넣으면은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과 f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24란 조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좀 뭔가 더 어려운 문제로 가려다가 뭔가 되게 어설프게 끝난 형태가 돼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되게 논란이 됐었어. 도대체 왜 낸 거지? 그냥 이렇게 함수값을 알려주고 끝낼 거면은 뭐하러 저렇게 막 이렇게 거창한 식을 이렇게 낸 거지? 그래서 다들 아직도 의문이에요. 이거를 낸 이유가 뭐다 다들 그러면서 다들 막 놀랄거리야 이렇게. 근데 뭐 논란거리 뭐 이런 거 없어. 왜냐면 이게 fx의 식을 잡는 게 목적이라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 이렇게 되고 모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구하는 게 f'3이라서 요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a, b를 찾아내라 이게 목적이거든. 조건이 두 개니까 a, b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게 돼.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대칭식이야 게다가. 대칭식이라면은 요 홀수 아니지 ax 1에 마이너스면은 요게 없어지고 뭐 요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다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아니 살아났겠구나. a가 없어지겠네 여기서. 그래서 한번 집어넣을게. f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에 빼기 b 더하기 c 이건 없어지고 a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b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지. 뭐 b는 그래 찾아내시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와.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a가 나와. 이게 0이니까 0, 0 뭐 다 없어지고 a가 살아남아서 b의 값은 또 있고 그래서 a를 구하고 그래서 영혼 없이 그냥 푸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라고 봐요. 여기에 막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 이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절대로 의미 없습니다.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 비슷한 문제들 집어넣는데 그나마 요거를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는 거는 요 정도가 있어요. 자, 봐. 함수값의 차이는 정적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세팅한 대로 보면 3x 제곱에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면은 홀수, 이 짝수와 이제 홀수에 대한 의미로 넘어가죠. 뭐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뺀 거를 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여기에서 b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반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여기도 f'x dx가 마이너스 24 이게 0이 되면 좀 편해 계산이. 그치? 그런 정도를 해석할 여지가 좀 있고 그냥 뭐 계산이야 계산.
뭐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답만 내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런 시리즈를 혹시라도 이걸 더 무지막지한 문제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 속에서 48번을 이제 변형 문제로 넣었는데, 이거는 비주얼은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문제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면, 이게 4점이 제일 어려워서 뭐 어떻게 딱히 뭐 몇 점이다라고 할 수 없는데, 체감 난이도는 한 10점 정도의 느낌이에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이런 게 이거 계산하면 되네 뭐 이런 느낌은 한 3.5점 느낌이면, 48번은 진짜 무시무시한 문제야. 이거는 정말로 맞추면은 함수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맞췄다면은 뿌듯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막 풀이가 엄청 긴 건 아닌데, 요거는 이제 너무 바이러스 같은 거라서 비슷해 보이는데 얘만 어려워. 엄청나게 어려워요. 참고만 하시고 안 풀어도 됩니다 아직은. 왜냐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 적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49번을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합통 문제 한두 개만 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이미 넘어가 버려서. 자,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니다, 어차피 그 과제장으로 준 게 있으니까 거기에도 또 있어. 거기에 구평 합통 문제는 거기서 합시다. 시간이 57분이라 어쩔 수가 없네.